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얼마 전에 나사에서 화성에 이름을 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탑승권을 발급을 했는데 네. 저희도 뭐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도 9월까지라고 해서 부랴부랴 신청을 했었는데 네. 어떤 이벤트였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우선 이 나사가 우주 탐사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화성에 당신의 이름을 보내세요라는 이벤트를 마련을 했는데 네. 지난 5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9월 30일에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저도 이 마감 전에 이 탑승권을 한번 발급을 받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건가요? 네. 오. 네. 이게 바로 이 이름을 보낼 수 있는 화성에 이름을 보내는 탑승권인데요. 오, 그럴듯하네요. 그렇죠. 특이하고요. 네, 보시면은 뭐 보딩 패스라고 있고 제 이름도 이렇게 네.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탑승권의 출발 예정일은 2020년 7월입니다. 미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가 이 출발지고요. 목적지는 이 화성의 예제로 크레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영어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우리가 화성 표면에서 보는 커다란 이 구덩이를 크레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티켓은 예제로라는 이름이 붙은 크레이터까지 가는 탑승권입니다. 네. 비행 거리도 적혀 있는데요. 무려 5억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탑승권을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렇게 직접 보니까 진짜 티켓 같기도 한데요. 네. 물론 이 탑승권으로 진짜 화성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이 탑승권에 있는 날짜와 같이 2020년 7월에 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나사의 화상 탐사 로버가 발사가 됩니다.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이 로버에 실리게 될 예정인데요. 네. 머리카락 1000분의 1 크기 정도의 아주 작은 실리콘 칩에 이 신청자들의 이름을 새긴 뒤에 로버의 유리 덮개 아래에 실어서 가는 겁니다. 뭐 아주 작은 크기지만 내 이름이 화성에 간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겠죠. 네. 네, 저는 안타깝지만 이번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네. 하실 때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지. 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근데 이 홈페이지 가시면 네네. 지금 이제 마감이 됐지만 또 네.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아, 지금 그래요? 예약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걸 노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매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이름이 이제 화성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자,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탑승권 발급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네, 나사가 이 미국 시각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이 이벤트를 시작을 했는데 9월 30일까지 이 탑승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사실 뭐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전 세계 이 300만 명 이상이 탑승권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후에도 참여한 사람이 꾸준히 늘면서 이 최종적으로는 모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화성에 이름을 보냈습니다. 네. 나라별로 좀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신청한 건 터키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려 250만 명이 넘는 터키 네. 사람이 네. 이벤트에 참여를 했고요. 2위는 인도로 이 17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뭐 그 다음으로 뭐 미국과 중국, 이란, 영국,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뒤를 이었고 8위가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9위에 오른 이스라엘과 아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는데요.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두 20만 명 정도 되는 오. 한국 사람이 이 화성에 이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네. 근소하게 8위에 올랐군요. 아마 네. 저희 둘이 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만 자랑하시죠. 네. 저는 홈페이지에서도 이 순위를 보고 나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네. 터키가 1위였던 게 좀 의외였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주 선진국 하면은 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를 떠올릴 수 있는데 터키가 1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 터키 사람들이 이 우주 탐사에 아주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예. 네. 지난 2016년에 이 터키계 미국인이 소유한 기업이 화성 탐사 로버에 핵심적인 장비를 공급을 했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보면 큰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이 터키 국내에서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걸 계기로 이제 화성에 이름을 보내는 이벤트가 생기니까 이 터키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나라별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살펴보면 네. 우주 개발의 판도 변화가 그대로 반영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뭐 인도나 이스라엘이 달 표면 착륙에 도전을 하면서 뭐 사실상 미국이나 뭐 러시아, 중국 이런 선진국들이 꽉 잡고 있었던 달 탐사 경쟁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총리가 직접 우주센터를 찾아가서 이 연구자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격려를 좀 해주기도 했고요. 네. 네. 또 이스라엘의 달 착륙선에 실렸던 이 몸길이 1mm에 달하는 생물이 이 달 표면에 생존했을 것이다 이런 오. 가능성이 제기됐었죠. 뭐. 뭐 지난 4월에 그 달 착륙에
시도를 했는데 추락했던 그 우주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추락하면서 그 안에 있던 이 아주 작은 곰벌레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보도로 아마 전해드렸을 예. 텐데, 네, 그 벌레가 이제 이스라엘 탐사선에 들어있던 벌레인데 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예. 생존에 있을 수도 있다. 네. 네, 살아있다면 참 신기한 일일 것 네.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인도나 이스라엘의 우주 탐사 소식은 저희가 보도를 많이 해드렸고 네.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 8위라는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상위권에 오른 나라를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좀 많은 나라들인데 네. 일부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를 포함한 상위 8개국의 사람 수를 이 화성에 이름을 보낸 사람 수를 이 인구별로 나라별 인구 비율로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 순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예. 참여 비율이 계산을 해보면 터키에 이어서 거의 뭐 2위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요. 그만큼 뭐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우주 탐사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예.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최근 이 한국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방탄소년 멤버들이라던가 뭐 강다니엘 이렇게 유명 아이돌의 이름을 적어서 화성으로 보낸 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혹시 이동훈 기자도 BTS 이름 적지 않았나요? 아 적고 싶었습니다. 이미 그렇군요. 많을 것 같아서. 네. 네.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좀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네. 긍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